안성시는 만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시의 수출이 141억 3,500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3년 연속 수출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2013 챌린저스 리그 화성FC 축구단 창단식 및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쌍용차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국정조사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안성시는 필수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만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가 21세기 지식, 정보, 감독 농업 실현을 위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주 기자입니다. 안성시는 경기도 필수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비용이 전액 지원됨에 따라 관내 만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가까운 민간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시행합니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경기도민이며 위탁의료기관에서 필수 예방접종인 BCG, 비형감염, 수두, 일본 뇌염 등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 접종 가능합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10종의 경우 보건소 및 안성시와 위탁한 민간병의원에서도 전액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오니 접종 시기에 맞추어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뇌수막염은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돼 보건소,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는 2013년 새해를 맞아 국제농업환경과 FTA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농정특별교육을 시작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안성시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한 해 안성농업이 일궈낸 전국 탑프루트 종합평가 최우수, 농정시체평가 최우수,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대한민국 수산품평회 우수 등의 성과에 대해 농업인에게 노고를 돌리면서 2013년도에도 안성 농업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 스스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비자들이 감동할 수 있는 농업계획을 설계하고 새로운 농업기술 습득 및 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성에서 YBC 뉴스 이현주입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수출액이 141억 3,500만 달러로 7개 특광역시 중 울산과 서울, 인천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2004년 이후 9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정영균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수출이 141억 3,500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3년 연속 수출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21일 광주본부세관은 광주시의 수출액이 141억 3,500만 달러로 7개 특광역시 중 울산과 서울, 인천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총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자동차와 가전 분야를 제외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2010년 115억 달러, 2011년 133억 달러, 2012년 141억 달러로 3년 연속 수출 실적이 경신된 수치입니다. 또한 수출 실적이 대구와 대전에 비해 이산비에 많고 수출 연관 기업수와 인구수가 많은 부산보다도 5억 5,700만 달러 앞선 실적입니다. 2012년 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인구는 2011년 말보다 6,138명 증가한 148만 3,7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산업과 가전산업, 광산업 등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수안지구와 첨단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젊은 층 인구가 꾸준히 유입된 것이 인구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평균 연령은 36.94세로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광산구의 평균 연령은 33.8세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YBC 광주방송 정용균입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는 지난 16일 회비모금 시작을 선포하는 2013년 적십자 사랑의 등불 점화식을 가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식품 박람회에 신규 기업 참여를 늘리는 한편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친환경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는 지난 16일 회비모금 시작을 선포하는 2013년 적십자 사랑의 등불 점화식을 목포 동부시장 앞에서 가졌습니다. 전라남도는 특별 회비 3억 원을 전달했으며 떡국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적십자는 올해 전남에서 19억 2천만 원의 적십자 회비를 모금할 계획이며 모금액은 저소득층 구호 활동과 사회봉사 활동 등에 사용됩니다. 경기도 화성시 소식입니다. 2013 챌린저스 리그 화성FC 축구단의 창단식 및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현주 기자입니다. 화성 종합 경기타운 3층 라운지홀에서 2013 챌린저스 리그 화성FC 축구단 창단식을 23일 진행했습니다. 화성FC는 창단식이 있기 1시간 전 종합경기타운 인터뷰실에서 창단식 브리핑을 가지며 김종구 감독과 이기용 단장은 창단 첫 인사말과 함께 선수들과 최고의 팀워크로 좋은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이번에 화성FC가 창단되면서 프로와 내셔널 챌린저 리그의 최고의 선수들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승을 넘볼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FC의 우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초대 감독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창단식에는 최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하여 화성시 의회 의원들과 많은 축구협회 관계자, 영화배우 박중훈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축하 속에 시작됐습니다. 이날 창단식은 화성시 체육회 주최로 진행되어 최인석 화성시장의 감사패, 공로패 전달과 위촉패 임명장 수여가 있었으며 감독 및 코치, 선수들 소개로 창단식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단기 전달과 케이크 커팅 및 건배 제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종부 감독이 이끄는 화성FC는 3월 2일로 예정된 2013 챌린저스 리그 개막전을 시작으로 약 9개월간 25경기를 펼치는 대장정이 돌입합니다. 화성에서 YBC 뉴스 이현주입니다. 인천시 소식입니다. 음악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악화를 방지하는 노래교실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흥겨운 반주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부르는 어르신들, 박수를 치며 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뭐 집에서는 노래 부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데 오면 그냥 쉬우니까 막 따라 부르니까 재밌어요. 목은 아파도.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약 53만 명. 치매 이유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우울증도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 치매통합관리센터가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래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흥겨운 노래나 어떤 예행 노래들을 불러봄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과 자발적인 참여로 어떤 삶의 질과 그리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이는 곧 치매나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노래교실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부평구 보건소에서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선별 검사와 우울증 검사도 함께 실시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 어린이집 연합회가 2013년 보육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영유아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등 120여 명이 참석하는 2013년 보육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연합회 각 분과별 위원장과 보육교직원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제 발표와 함께 시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보육의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좀 더 인천시나 또는 국가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그 해결책을 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는 연합회의 의견과 함께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의 개선 방안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입장 등 보육의 현장을 알리는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됐습니다. 한편 시는 이날 토론의 내용을 토대로 내달 7일 개최 예정인 2013년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보육 예산을 제대로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육 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평택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는 2013년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평택시와 사단법인 한국컨설팅산업협회는 지방재정 건전화 컨설팅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쌍용자동차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국정조사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현주 기자입니다. 평택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는 23일 오전 11시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성기 평택시장을 비롯한 내외빈 초청 인사 100여 명을 모시고 2013년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임하는 최대혁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적극적 지원, 평생학습 축제 지원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쌀 기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실천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한편 이봉희 신임 회장은 호승읍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해왔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적십자 회비 모금 등 관내 주민을 위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평택시와 한국컨설팅산업협회는 23일 평택시청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컨설팅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지방재정 건전화 컨설팅 사업은 오는 3월까지 한국컨설팅산업협회 부설 지자체 발전 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 민간 부분 및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선행 경험을 바탕으로 평택시의 재정 운영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자금관리의 효율화, 계약 방법 진단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 등을 컨설팅하게 됩니다. 한국컨설팅산업협회 임종순 회장은 재정 건전화에 앞장서고 있는 평택시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성기 평택시장은 이번 전문 컨설팅단의 자문을 통해 보다 내실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쌍용자동차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조사 반대를 위한 쌍용차 정상화 추진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규환 쌍용차 노동조합 위원장, 박차규 쌍용차 인력관리 부문장, 원유철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강명원 평택시민단체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쌍용차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정치적 명분에 사로잡혀 쌍용차가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쌍용차 관련 종사자 약 11만 명의 고용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최대 주주인 마인드라 그룹의 실질적 투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추진위는 더 이상 쌍용차가 국정조사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추진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후 국정조사 반대 청원서를 새누리당 이양구, 민주통합당 박기추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YBC 뉴스 이현주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다양한 보육 정책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도시 오산시에 아이러브맘 카페 3호점이 지난 14일 문을 열었습니다.
금암마을 3단지 아파트 관리동에 마련된 아이러브맘 카페 3호점은 오산시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 지역 주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는 가정 어린이집의 설치가 어렵고 영유아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 지역에 보육 사각지대 해소와 보육으로 힘들어하는 영유아 엄마들의 맞춤형 놀이공간이자 쉼터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 장난감도 제공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여러 정보도 익히고 또 아이들과 함께 노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이런 카페를 운영하는 그래서 오산에서 3개의 3호점이 개소가 됐는데요. 아주 뜻깊고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카페이기 때문에 아주 엄마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공공시설이나 임대 아파트 등 유휴 공간에 마련되는 아이러브맘 카페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공간으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육아 상담 등 다양한 보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일단 너무 좋아하고요. 프로그램 자체도 아기를 위해서 감각이나 색깔 이런 게 아기한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오산시장은 아이러브맘 카페가 실질적이고 생활 밀착형 영유아 시설이 되도록 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에게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산시 생활체조 교실에서는 건강지킴이 생활체조로 겨울철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운동 강사의 구령에 따라 배우는 요가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요즘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별로 없어서 집에 있으면 몸이 굉장히 찌푸둥하고 아파요. 근육을 이렇게 늘려주고 스트레칭을 하니까 하루에 생활하면서 굉장히 개운하게 집에 가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기분도 좋고. 생활체조는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특히 여성들에게 건강지킴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밖에서 많이 활동을 못 하시니까 제가 여기 안에서 근육을 많이 이완시켜주고 근육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서 여성분들은 지방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남성분들은 근육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호르몬 쪽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때 지방이 가장 잘 연소되고 순환 운동은 체지방과 근육량이 감소돼 건강한 체질 변화와 체력 단련으로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 몸에 대한 식습관과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살 빼짐으로써 좀 당당해질 수 있고 그리고 공부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서 한편 보건소에서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아 청소년의 비만 예방과 식사 관리에 도움을 주는 교육과 운동 처방 검사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